어, 신소재, 하여튼 뭐, 이게 빅뱅부터 해가지고요, 뭐, 수소, 헬륨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졌냐 이런 거 배웠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요 단원은 이제 큰 단원의 마지막으로 이제 신소재인데, 요즘에는 이제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서 쓰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기적인 성질에 따라 도체, 반도체, 절연체로 구분되는데 요즘에 이제 반도체가 대단히 중요한 신소재가 되는 거죠. 반도체가 있어서 뭐 컴퓨터도 만드는 거고요. 반도체를 되게 소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도 만들어서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거고,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뭐 텔레비전이건 뭐건 뭐 모든 다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네, 뭐 가전제품이건 뭐건.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최고로 비싼 기업이 아무튼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데거든요. 반도체 회사예요, 반도체 회사. 산업의 대부분은 좀 그렇지만 과장이지만 아무튼 되게 많은 부분이 반도체 회사야 다. 뭐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고, 뭐 자동차가 요즘에 뭐 신형 뭐 새 자동차들이 잘 안 나온다라고 하는데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들어요. 반도체가 있어야지 자동차가 이제 잘 굴러가는데, 예, 그래서 반도체가 그렇게 중요한 신소재가 되는 거고요. 자기적 성질, 이거는 전기적 성질이야. 전기가 통하고 안 통하고. 예, 자기적 성질은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적 성질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사실 전류가 뭐 잘 흐르게 하지만 결론적으로 전류가 잘 흐르게 해서 초전도체가 돼요. 예, 그러면은 자기적 성질이 변해요. 예, 이건 자기적 성질이랑 관련이 있고 반도체는 전기적 성질이랑 관련이 있다. 헷갈리거든. 근데 그래핀이라고 하는 소재는 이게 탄소로 되어 있고 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 겹의 층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핀이라고 하고, 그래핀은 이제 강하고 투과성도 높고 열 전도성 좋으며 전기 전도성도 좋다. 탄소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탄소는 비금속인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라던가 이런 거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을 모방한 소재, 생체 모방, 생체 모방 기술, 뭐 그런 게 들어가 있는 뭐 발명품 같은 것도 있고요. 소재도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뭐 아무튼 문명 단계에 있어서 소재 개발이 획기적인 뭐 어떤 혁명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예. 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이게 다 소재거든요. 청동기라고 하는 소재를 쓴 거고, 철기 시대, 예, 이런 건 이제 철기 사용하는 문명이 다 세계를 지배를 합니다. 예, 청동기 사용하는 문명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난 문명이 되는 거죠. 아무튼 소재의 개발은 엄청 중요하다. 그냥 정말 혁명적으로 뭔가 바뀔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즘 신소재는 일단은 이제 전기적 성질에 따른 분류. 도체, 절연체, 반도체가 있는데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물론 전기가 잘 통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죠. 뭐 전류를 흘려주게 한다던가 이럴 때. 근데 이제 절연체는 그런 거를 흐르지 않는 물질입니다. 근데 반도체는 그거를 중간 정도 성질을 갖는데, 그러니까 흘려졌다 안 흘려졌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흘려졌다 안 흘려졌다 하면은 이게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뭐 0101 신호가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그런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가 엄청 중요한 소재가 됐고요. 신소재가 됐고, 반도체 종류에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구체적으로는 뭐 예전 책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뭐 여기에 나오는 정도만 좀 공부를 하자면, 원래 이제 물리 시간에 배우긴 할 텐데, P형 반도체는
기본적으로는 이 반도체는 실리콘이나 절마늄과 같은 애들로 되어 있어요. 일단은 실리콘이나 절마늄 둘 다 준금속이야. 준금속은 전기가 흐르는 정도가 금속하고 비금속의 중간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렇게만 되어 있는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인데, 순수 반도체는 이게 많이 쓰이지 않고 그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도핑을 합니다. 불순물을 좀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규소랑 절마늄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거기에 알루미늄이나 붕소나 인듐, 갈륨 이런 걸 첨가를 하면, 근데 요런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3개야. 3개.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순수 반도체는 전부 다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듐이라고 하는 애 집어넣네 여기다가. 그러면은 원자과 전자가 3개니까 비어있는 양공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전자가 모자란 거죠. 전자가 모자란 게 하나 생깁니다. 그럼 전자 모자라면 뭐가 좋나 싶은데 이래요. 봐봐. 전자가 비어있으니까 이걸 채워 얘가. 옆에 있는 애가. 그럼 여기 양공이 또 생기겠지? 여기 또 채워 이렇게. 여기 또 생기죠? 그러니까 이 양공이 있음으로써 전류가 좀 더 잘 흘러요. 그러니까 좀 더 잘 흐르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양공이 있는 반도체를 P형 반도체라고 해요. 이게 포지티브의 P자예요. 플러스성에 의미하죠. 자, 그래서 알루미늄이나 붕소나 인듐, 갈륨 등 원자과 전자가 3개가 있으면 오펙 규칙 만족하려면 원래 8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실리콘이나 절마늄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걔네들로 되어 있으면 다 채워져 있는데, 인듐이나 아니면 붕소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으면 양공이 생기고, 양공 때문에 전류가 좀 더 잘 흐른다. 그렇게 만드는 반도체는 P형 반도체다. 이해하실까? N형 반도체는 네거티브 마이너스성을 의미하죠.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인이나 비소나 안티모니 등을 첨가를 해요.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하나가 남아. 여기 보시면 여기 비소 들어갔는데 하나 남잖아요. 여기 전자가 여기 남잖아. 남는 애가 자유전자 역할을 해요. 자유로운 전자.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전류가 이 자유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흘러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하면은 N형 반도체고, 양공이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하면은 P형 반도체야. 여기서 헷갈린 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인 같은 경우에는 원소 기호가 P인데 P형 반도체가 아니야. 인은 N형 반도체예요. P니까 P형 반도체라고 이렇게 쓰시는데 의미가 다르죠. N형 반도체는 네거티브 전하고 인의 P는 그 원소 기호고요. P형 반도체는 이제 포지티브 전하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3개 있는 애가 들어가야 되고, E는 원자과 전자 5개 있는 애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까? 그래서 그렇게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접합을 해놔요. 그러면은 이래. 이거는 뭐 학교에서 안 배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왜냐면 물리 원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접합을 시켜 놓으면 P형 반도체에는 양공이 많아.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많아. 자, 봐봐요. 그러면 여기 전류를 이렇게 흘려줘. 이쪽에 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라 할게요.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극에서 전자가 나오죠? 마이너스극에서 전자가 나와요. 그래서 플러스극 쪽으로 가려고 하고,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애들은,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가 양공을 채우면서 지나가 가지고 잘 흘러요. 그러니까 N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고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으면 전류가 잘 흘러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게 이제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책에 잘 봐. P형 반도체 전원에 양극에 걸려 있고,
N형 반도체는 전원에 음극에 연결되어 있으면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여기 봐, 여기 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반대로 연결되어 있으면 안 흘러. 왜 안 흐르냐면 P형 반도체 양공,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있는데 봐봐, 반대로 N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극이 연결되어 있고 P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은 전자는 플러스 극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럼 일로 가겠지.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사실 양공이 흘러가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서로 이제 전자가 플러스 극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흐르지, 이러면. 반대로 연결해 놓으면. 그런 작용을 정류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작용을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뭐 왜 필요하나 싶은데, 우리가 사실 교류로 와요. 우리 이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꾸 바뀌면서 와. 근데 그게 와가지고 텔레비전에 연결됐다. 그럼 텔레비전이 껐다 켜졌다 해야 돼. 근데 정류작용을 하는 그 다이오드가 있으면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려주게 해서 계속 켜져 있는 거야. 교류 전류가 와가지고 직류 전류로 바뀌어요. 정류작용을 통해서. 그런 게 있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LED죠. 이제 초등학교 때도 막 이렇게 애들 실험할 때 있잖아요. 발광 다이오드 쓸 때 긴 다리, 짧은 다리 있어요. 긴 다리는 플러스 극에 연결하게 되어 있고 짧은 다리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바꿔서 연결하면 불 안 켜져요. 왜냐면 반대로 흐르면 전류가 그쪽 안 흐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여기 발광 다이오드는 전자가 와서 원래 그 에너지 준위가 있어서 전자가 와서 에너지 준위 이렇게 떨어질 때 이 에너지 차이가 가시광선 영역이면 빛이 나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이 나죠. 그래서 LED는 그런 걸 이용하는 겁니다. 반도체를 이용한 거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다이오드라고 하는 애도 반도체고,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을 하고 발광 다이오드도 반도체 소자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소자다. 트랜지스터 넘겨보세요. 트랜지스터도 반도체를 이용하는 소자다. 그러니까 이게 뭐 쓰임새만 알면 돼요. 이게 원리 같은 건 이제 나중에 배우시고,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가 3개가 있는 애가 있어. 제품 중에 뭐 전자제품 그 부품 중에 그 다리가 3개 있는데, 그게 이제 뭐 PNP 접합이냐 NPN 접합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트랜지스터 역할은 증폭작용을 한다네요. 증폭작용. 그 다음에 스위치 작용. 증폭작용은 뭐 원래 마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마이크 같은 걸로 내가 뭐라고 말하면은 그 진동판이 떨리게 하겠지. 떨려가지고 이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게 하는데, 그게 엄청 센 전기 신호는 아니거든요. 근데 마이크에 뭐라고 말하면은 이제 스피커로는 엄청 크게 나와. 그게 이제 전류가 증폭이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증폭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스위치 작용은 전류가 흘렀다 안 흘러졌다를 이제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 스위치 역할을 또 한다. 트랜지스터가. 트랜지스터는 증폭 작용과 스위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그런 그런 전기 부품이다. 그래서 반도체를 이용한 거, 다이오드 정류작용, 그 다음에 LED 발광 다이오드,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은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뭐 있죠? 뭐 태양 전지, 뭐 이런 것도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쓰면 되겠고, 자, 자기적 성질에 따른 분류. 강자성체라고 하는 거는 자석에 잘 끌려오는 애야.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오랫동안 자기적 성질을 유지하는 물질이야. 이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클립 같은 거 자화시키잖아, 자화. 자화가 돼서 얘가 자석이 되잖아요. 자석처럼 되잖아요. 그런 애들은 강자성체야. 철, 니켈, 코발트라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강자성체야. 하드디스크나 스피커나 마이크, 뭐 스피커에 이제 자석 들어가서 그렇고, 자석. 마이크에도 자석이 들어가서 그렇고요. 발전기, 전동기 다 자석 쓰이고요. 하드디스크는 이제 강자성체가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컴퓨터 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저장하잖아. 그러면 하드디스크, 대부분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는데, 그 저장이 될 때 강자성체들이 NS가 이렇게 막 늘어서요. NS가 신호에 맞춰서 늘어서 있어요. 하여튼 하드디스크에 강자성체가 쓰여요. 그래야지 전원 끄고 놔둬도 원래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강자성체가 안 쓰이면은 전원 끄면 다 날아가요. 물론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기록하는 방법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상자성체라던가 뭐 이런 걸 쓰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하여튼 강자성체를 쓰니까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된다. 외부 자기장이 제거가 돼도 자기적 성질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상자성체는 자석 근처에 두면 약하게 끌려오지만, 만약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한다, 그럼 자기적 성질이 사라집니다. 뭐 종이, 알루미늄, 뭐 마그네슘, 텅스텐, 산소 등이 있다. 이런 애들은 상자성체다. 상자성체. 그 이제 문제 풀면서 좀 더 공부하겠죠. 지금 뭐 그림 같은 게 여기 안 나와 있긴 한데, 반자성체는 자석 근처에 가져가잖아. 그럼 밀어내요.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돼요. 굴이나 유리나 플라스틱이나 금이나 수소나 물 등은 외부 자기장을 밀어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밀려놔야 되는데 그게 세지는 않은 거죠. 아무튼 이런 게 반자성체는 맞는데요. 그 힘이 센 거는 아닌 거지. 그 힘을 세게 하려면 사실 초전도체가 필요한데, 어찌됐건 이제 강자성체, 반자성체, 상자성체가 있습니다. 초전도체는 수은은 금속이죠, 금속. 온도를 낮추다가 약 4.2켈빈, 4.2켈빈이면 마이너스 273이니까 한 269도씨 정도. 온도 되게 낮춘 거지, 엄청. 요 정도 낮췄을 때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자, 봐봐요. 이게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커져요. 도체는. 왜 그러냐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 원자의 그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전자가 지나가는데 어려워져. 도체는 전기 저항이 커져. 근데 반도체는 전기 저항이, 온도가 올라오면 전기 저항이 낮아져. 반도체나 전원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자유전자가 거의 없다가 자유전자가 생겨요.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전류가 좀 더 흘러. 자, 근데 이 도체를 온도를 낮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낮춘다. 이거는 올리는 걸 생각하는 건데,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적어지다가 어느 온도가 되면 저항이 아예 없어져. 요때가 이제 초전도체가 되는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작아지다가 빵이 돼, 아예. 이게 임계온도인데, 이러면 전류가 왕창 흐르는 거예요.
그런 애를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온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있었던 거죠. 수온을 사실 초전도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수온은 그냥 금속인데 초전도 현상이 생긴 거야. 온도를 낮추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제 온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거죠. 어렵다 이거지. 그게 온도를 낮추는 게 어렵다. 온도를 낮춰서 임계온도 이하가 되면 전기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초전도 현상이고, 초전도 현상 나타내는 물질 초전도체라고 하는데, 근데 자꾸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금속이나 이런 것들 막 섞어요. 막 섞어서 보니까 초전도체를 한 100켈빈 정도까지, 한 100켈빈 100켈빈이면 마이너스 273에서 한 173도씨 정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들을 개발을 해. 근데 요 정도만 낮아져도 괜찮아요. 왜냐면 원래 액체 헬륨은 좀 더 어려워. 액체 헬륨은 별로 없어요. 근데 액체 질소는 많아. 그래도 왜냐면 공기 중에 질소가 많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96도씨 정도 되나? 그러니까 액체 질소에서 초전도 현상이 벌어지면 쓸만해. 액체 헬륨에서 초전도 현상이 벌어지면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쓰기 어려워. 물론 지금도 액체 헬륨을 이용해서 초전도 뭐 자석을 이용하지만, 그래서 개발을 해서 한 100켈빈 정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벌어지면은 괜찮아. 쓸만해. 그래서 그런 거 써요 지금은. 초전도체 이용. 자, 전류가 흘러도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없다. 초전도 케이블 말하는 거고요. 초전도 케이블 보면 초전도체가 안에 있긴 한데 진공 단열층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액체 질소를 여기 넣어. 액체 질소 넣어. 그럼 온도가 낮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진공 단열층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어렵죠. 어려운 기술이긴 한데, 근데 그래도 전력 손실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전력 손실이 적어지니까. 그 다음에 자기 공명 장치. 이게 자기장 속에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자기장 변화를 줘 가지고 그 신호를 받아들여 가지고요, 이 내부 사진 같은 걸 찍는 거예요. 그때 이제 초전도체가 꼭 필요하고, MRI라고 하죠. MRI 찍을 때 초전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MRI 찍을 때 엄청 추워요. 이게 온도가 낮습니다. 핵융합 장치. 이게 뭐 온도가 엄청 높은 상태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그걸 가둬둘 수 있을 자기장이 필요해. 그래서 그 자기장을 만들려면 이제 초전도체가 필요합니다. 입자 가속기에서도 강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입자를 가속을 시켜서 충돌을 시킵니다. 그래서 입자 가속기에도 초전도체가 이용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 부상 열차도 있는데, 자기 부상 열차에서는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데, 이게 자석인지 이게 자석인지 모르겠는데 둘 다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둘 중에 하나가 자석이면 되는데,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띄워 놓으면, 이거는 초전도체 위에 자석이네요. 이게 자석인가 보다. 그럼 자석을 초전도체 위에 띄워 놓으면, 자, 이래. 아무튼 자기장이 있는데, 잘 봐요. 자기장이 있는데 얘가 내려가려고 하면은 그거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생겨서 이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위로 가려고 한다, 그럼 이게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자기장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럼 또 그거 상쇄되는 거를 반대되게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생겨요. 어찌됐건 얘가 둥둥 떠 있어요. 얘가 N극이 오건 S극이 오건 상관없어요. 자석이. 왜냐면 이제 그 자기장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반자기성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얘가 떠 있습니다. 그냥 둥둥. 어디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마이스너 효과라고 한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데. 요거 한번 채워보시죠. 감을 못하겠네, 오늘. 개념 체크 한번 해보시고. 요거 칸 채우는 거는 요거 숙제로 좀 해주시고요. 요거는 스스로 숙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핀과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그래서 앞에 신소재는 이제 반도체랑 그 다음에 초전도체 이게 있고, 그래핀은 원래 흑연이 있는데 흑연 흔하잖아요. 흑연 중에 이 한 겹만 이렇게 취하는 거를 이제 그래핀이라고 해요. 한 겹만 벗겨낸 애를. 탄소 육각형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같은 두께의 강철보다 200배 이상 단단하고요. 이게 공유결합이 되게 단단하거든요. 그 다음에 구리보다 13배 이상 열을 잘 전달한다. 자유전자가 있으면 전달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되게 얇기 때문에 투명하고 빛을 잘 투과하고, 그 다음에 뭐 전자 이동 속도가 엄청 빠르고요. 휘어집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만들 수가 있고, 그래핀을 이용해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만들 수가 있다. 태양전지, 초고속 트랜지스터, 발광 다이오드, 조명, 자동차 외장재, 바이오메디컬 소재 뭐 이런 거에 쓰인다. 휘어지고 뭐 디스플레이 만들 수가 있고요. 뭐 탄소 나노튜브 플로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를 동소체라고 하죠. 탄소 동소체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탄소만으로 이루어진 물질들 중에 방식이 달라서, 결합 방식이 달라서 성질이 다른 애들 동소체라고 합니다. 자, 초경량 고강도 소재 이런 건 뭐냐면 이게 강하기 때문에 이제 겉표면 같은 걸 이제 코팅을 하는 거죠. 예, 뭐 투명 디스플레이 소재, 인쇄 전자 소재, 뭐 저런 것도 쓸 수 있나 보네. 탄소 나노튜브는 이렇게 튜브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자,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생체 모방. 개코 도마뱀 발바닥이 이게 유리 같은 거를 막 짚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옷에 붙는 독고마리 이런 거는 이제 벨크로 모방해서 저런 걸 만든 거죠. 연잎에 오돌토돌한 그 돌기가 많아가지고 오염이 덜 되고 물방울이 안 맺히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방수 소재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고, 홍합의 족사, 이게 물 속에서도 이렇게 접착 역할이 되게 세거든요. 홍합의 족사 역할은.
그 홍합 단백질 접착제로 피부를 붙일 수도 있네. 야, 신기하네요. 그 다음에 모르포 나비 날개는, 모르포 나비 날개 파란색이 예뻐가지고 여기 색소가 있나 보자. 이거 날개를 좀 뜯었다고 치자. 근데 사실은 이 색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포 나비 파란색은 빛의 그 반사작용 이용하는 건데요. 그거를 이용해서 새로운 섬유를 만들었는데 보는 방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 색깔이 막 다 다르게 보이는 게 모르포텍스 섬유이고, 상어 비늘 이런 거 모방해 가지고 전신 수용모 만들어 가지고 엄청 빠르게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눈 카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모방한 사례들이죠. 자, 다른 거는 숙제로 하시고 요거만 좀 같이 할게요. 강철보다 200배 이상 단단하고 구리보다 13배 이상 열을 잘 전달하며 두께는 원자 한 층에 해당하는 약 0.35 나노미터 빛을 잘 투과한다. 그래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자연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며 진화를 통해 환경에 적응한 자연의 생명체를 모방하는 방법을 생체 모방이라고 한다. 그래핀 층이 원통형 튜브 모양으로 되어 있다. 나노 튜브입니다. 탄소 나노 튜브. 원래는 나노 튜브가 먼저 나왔어요. 나노 튜브가 먼저 나오고 그래핀이 최근에 나온 거고. 요런 애들은 이제 반도체가 되기도 한다. 뭐 그러긴 하고요. 광 검출기를 이용하여 만든 신소재는, 광 검출기는 이제 뭐 전자눈 카메라, 원래 뭐 눈도 그렇죠. 빛의 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 하여튼 전자눈 카메라는 광 검출기 이용한 소재이다. 그래핀을 사용하는 장치가 아닌 거. 초전도체가 아니고, 초전도체는 초전도체지. 고강도 소재, 2차전지. 2차전지에도 쓰는 거죠. 쓰고, 투명 디스플레이, 야간 투지용 콘택트 렌즈에는 그래핀이 사용된다. 홍합이 바위에 단단히 붙어 있을수록 하는 물질은 족사죠. 족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숙제로 자기가 채워보시고요. 67쪽에 탐구활동 한번 볼게요. 자, LCD도 신소재에 해당하긴 하는데, 뭐 요런 거의 특징 조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액정 물질은 전기를 흐르게 하면 이게 배열이 달라져서 빛이 안 휘어지게 하거든요. 뭐 그런 게 이제 액정 물질인데, 액체랑 뭐 고체 중간 정도 성질을 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전기장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지는 게 액정 물질이고, 뭐 플러레는 이제 이것도 탄소로 되어 있는 겁니다. 탄소 60개로 되어 있는 건데요. 요게 이제 전기 전도성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약물 같은 거를 약물 전달 물질 같은 걸로 쓰일 수 있고요. 약물을 집어넣어서 전달해주는 그런 물질을 쓰일 수가 있다. 삭가 쪼개를 모방한 신소재를 찾아라. 삭가 쪼개를 모방한 신소재가 뭐지? 모르겠네. 삭가 쪼개를 모방한 신소재 뭐지? 삭가 쪼개를 모방한 신소재. 액정은 밑에 삭가는 원리가 나오네요. 삭가 쪼개를 모방한 신소재. 뭘까 이게?
투명 디스플레이에 미러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다. 삿갓 쪽에 빛을 비추면 푸른 선이 나타났다가 어두워지면서 흐릿하게 사라진다. 이러한 현상은 표면 바로 밑에 있는 이중 탄산 칼슘 구조이다. 지그재그 층에서 파란색 빛을 반사하여 우리 눈에 푸른 선이 보이고, 그 아래 공 모양의 둥근 층이 다른 색의 빛을 모두 흡수해 푸른 선이 더 밝게 나타난다. 별도의 조명 없이 밝은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어. 투명 디스플레이와 미러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신기하네. 요게 그냥 보인대, 이 선이. 나머지는 흡수를 하고. 신기하네. 아무튼 이거는 투명 디스플레이와 뭐 미러 디스플레이 이런 거 만들 수가 있다고 하네요. 신기하네. 뭐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신기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신 기초를 숙제로 68에서 너무 조금인데 실력까지 해야겠다. 68에서 72 68에서 72 좀 어려운 거는 좀 공부하시면서 문제 풀어오시고요. 자, 네, 수고 많았습니다.